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원 전원을 초청해서 비공개로 북한 문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직후에 이제 미국의 틸러스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D&A 국장, 이 사람들이 합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이 매번 도발을 통하여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고 우리 동맹과 본토에 점점 더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다.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동맹, 영내 파트너들과 함께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외교 조치를 통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것이다. 평화로운 비핵화라는 목적을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둘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1차적인 목적은 평화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군사력을 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의원 전원 초청 설명회가 끝난 후에 상원의원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엇갈렸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을 좋게 평가를 했고, 또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도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코리스 쿤스, 이 사람은 민주당인데 이 상원 의원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랬습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외교적 측면에서 더 압력을 가할 여지가 있다. 아직까지 외교적으로 조금 더 압력을 가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부 야당 의원은 언론에서 봤던 것처럼 그것 외에는 특별한 정보가 없었다. 트럼프 대북 정책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내용의 진위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제 미국 행정부, 의회, 군 여기서는 무슨 서로 약속 짠 것처럼 이제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제어할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미 정부는 분명히 해야 된다.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데 제대로 안 하면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야 된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국무부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외교 임무를 닫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대사관, 공관 이런 것을 폐쇄시키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고, 북한을 완전히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그런 일도 할 수가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군사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많은 선제 타격 옵션을 가지고 있다. 많은 그 무기들이 있으니까, 아직 한번 써보지도 않은 무기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죠. 북한은 칼빈스로를 위협할 무기가 없으며 어떤 공격 수단을 쓰더라도 쉽게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칼빈스로가 현재 오키나와 동쪽에 있는데 명령이 떨어지면 2시간 내에 전투기가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의 기본적인 방침이 협상으로 풀어보겠다. 대화보다는 협상이라고 하겠죠. 협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굳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규재 대표가 어제 이 미국의 태도를 논평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김정은이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면 미군을 북한에 주둔시켜서 김정은의
신변을 보호해 주겠다고 제안을 했을 것 아니면 할 것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해줘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 대신 그 김정은 정권이 북한의 영향력에 들어오도록 북한의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그 말이 아니고 김정은 정권이 미국의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것이 만약에 실현되면 김정은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어서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일을 추진할 것 같아.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아주 최선의 해결책이겠죠. 북핵 문제 완전히 해결하고 북한까지 미국의 영향력에 들어오니까 뭐 남북 통일된 거나 진배 없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총한만 안 쏘고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얼마나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트럼프의 계획이 과연 실천에 옮겨질 것인가, 이대로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김정은이가 그 권력을 내려놓거나 혹은 미국에게 무릎을 꿇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미제, 앞잡이, 미제 다 때려 죽일 놈 이렇게 하는데 미국 군대가 들어와서 자기를 보호하게 하는 일을 그 자존심이 허락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간지의 논설위원이 논평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은은 봉건시대의 왕이다. 초법적 존재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취약한 체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잊지 못하고 만용과 아집으로 묘지를 팔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 아주 절대 권력자들은 이게 그냥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끝장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입니다. 그 몰락한 중동의 독재자들도 그렇고 또 뭐 다른 독재자들 차우세스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김정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전망을 하는 것이 뭐 과히 틀린 전망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의 군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북한의 군부가 오랫동안 선군 정치 때문에 아주 단물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그야말로 편하게 살았죠. 편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북한 김정은의 신변을 보호하고 이렇게 되면 북한 군부는 별로 이제 인기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단물을 빨아먹을 수가 없죠. 미국이 이걸 가만 놔두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력이 이제 없어지거나 이익이 없어지게 되니까 자기 주머니가 털리는 일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군사 전문가 이충훈 박사는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면 군부가 김정은이를 살해할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간지의 논설위원이 김정은이가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어떤 짓을 해도 중국은 우리를 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믿어온 김정은은 원유 공급을 축소하고 자신에게 외과 수술 시 타격까지 용인하겠다고 하는 중국의 변화된 태도에 배신감을 느끼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중국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줄로 알았는데 이게 중국이 미국 편에 붙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김정은의 딜레마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과도한 핵개발과 핵무장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김정은이 집권한 후 5년간 미사일 개발에만 1조 268억 원, 핵무기 개발에는 1조 2천억 원에서 1조 7천억 원이 썼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5년 동안 발사한 탄도미사일만 해도 1,100억 원 어치다. 가랑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시기라면 핵을 안고 스스로 자빠질 날도 머지 않았다. 너무나 돈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북한의 금고가 비게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결국 핵무기 개발해 놓고 자멸하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포정치는 반드시 권력의 경직화를 수반한다.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정찰 충국과 보위성의 충성 경쟁이 외부에 드러났다. 황병서, 최룡해, 김원홍 등이 너 죽고 나 살기식의 권력 투쟁은 언제든지 정권을 흔들 수 있는 뇌관이다. 권력 투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 정권이 경제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무너질 수도 있고, 권력 투쟁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미국의 압박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이런 아주 위기를 지금 맞고 있으니까 김정은이도 보통 고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걸림돌은 중국이 과연 가만히 있겠는가. 미국이 북한을 지금 집어먹겠다고 하는데 그 중국이 그냥 눈보니 뜨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김정은이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면 북한은 미국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죠. 중국은 이제 손 떼야죠. 그 이제 자기 밥그릇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것인가. 이거 이제 가만히 두고 보게 해야 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 중국에 뭐 당근을 줘야 되는데 그 당근은 아마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주겠죠. 북한을 포기하는 대신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을 유보해 주겠죠. 그것도 일종의 혜택이죠. 중국 경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돈밥 찬밥 가릴 때가 아닌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 문제에 개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들 이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떤가? 러시아는 이제 경제가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고 이렇게 됐습니다. 석유값이 폭락함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의 재정 지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절반 이하로. 예전에 100이었으면 지금은 한 40% 이상 떨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굉장히 지금 어렵게 경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북한 문제까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이가 만약 미국에 항복을 해서 핵무기를 다 포기하고 미사일도 다 포기하고 화학무기 다 포기하고 그럼 이제 신변을 미국에게 맡기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일단 김정은이는 남한의 종북좌파에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되겠죠. 그럼 이제 남한의 종북좌파들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력을 상실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좀 더 이제 해가지고 북한이 남한에 파견한 간첩들 명단 이런 것도 다 미국이 입수해서 우리나라에 넘겨주면 아주 좋겠는데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자, 어떻든 북한의 김정은이가 힘을 잃는다. 북한 정권이 힘을 잃는다. 미국 편에 선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좌파 정권이 탄생해도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좌파 정권. 이것은 오판입니다. 좌파 정권이 탄생하면은 필연적으로 경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좌파 정권이 탄생하면 필연적으로 경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좌파 정권은 다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전 세계 모든 좌파 정권이 다 그렇게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소련, 동구라파, 러시아, 그리스, 베네수엘라 모든 좌파 정권은 다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경제를 성공시킨 좌파 정권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지금 중국도 그렇게 경제 발전을 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다 빚을 얻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무너졌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좌파의 기본 경제 사상이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는 기업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이 기본 정책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주의가 되면 기업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계속 뺏어가고 심하면 기업을 없애버리고도 그걸 뺏어가니까 그 기업을 어떻게 합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거나 해외로 도망가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당장 기업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업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주면 나눠 먹는 사람들은 기분 좋죠. 뭐 한 1, 2년 몇 년간은 잔치하면서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거 다 먹고 나면 더 이상 어디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세계의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의춘 미디어편 대표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선진국 기준은 초인류 기업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죠. 선진국일수록 초인류 기업이 많잖아요.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은 초인류 기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미국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리스트에는 한국은 10개 정도가 수년째 답보 상태로 있습니다. 한국이 10개 정도 여기에 세계 초인류 기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500대 기업에 들어가 있는데 계속 몇 년째 더 이상 안 늘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기업이 되는 것을 지금 막고 있거든요. 막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기 때문에 대기업 안 되도록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제하는 데는 야당이 그냥 철저하게 지금 봉쇄를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은 대기업 규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줄인다. 대기업을 규제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 문재인이 대신 국민 혈세로 공무원, 공기업 일자리를 대규모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 수를 늘린다, 공기업 직원 수를 늘린다 이래가지고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81만 개 이렇게 만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 먹게 하자는 전형적인 이제 공산주의 정책 또는 사회주의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 총리 일가가 전 국민을 공무원으로 만들고 연금을 펑펑 퍼주다가 국가 부도를 냈다. 그리스의 중앙은행 돈을 총리의 쌈짓돈으로 쓰다가 국간을 거덜했다. 그리스의 총리가 이렇게 했죠. 공무원 수를 늘리고 그냥 막 나눠주고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죠. 근데 그거 다 떨어지니까 완전히 박살나고 그랬잖아요. 중남미 베네수엘라가 장기간 철권 통치를 해온 차베스, 기업 국유화, 석유를 이용한 무상복지, 이거 선심 쓰다가 결국은 경제 파탄내서 지금 베네수엘라는 내란 상태에, 내란 직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들어가 있고 수많은 국민들이 굶고 해외로 탈출하는 도둑질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갑자기는 이렇게 안 되지만 서서히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몰락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좌파들과 반대로 하죠. 법인세를 15%로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에서 받는 세금이죠. 그 세금을 현재보다 확 깎아주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을 살리고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죠. 정규대 대표가 이제 기업 이렇게 경제 전문가죠. 정규대 대표가 말하기를 한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정부가 대기업 규제를 하지 말고 그걸 철폐해서 대기업이 많이 늘게 해라. 그러면 대기업에 딸린 거기 이렇게 연관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중소기업들을 다 이렇게 도와가지고 대기업이 되니까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게 돼 있다. 대기업, 삼성 같은 대기업을 한 10개만 더 만들어봐라. 그럼 얼마나 일자리가 만들어가겠냐. 물론 그 대기업들은 돈을 벌지만 돈을 버는 만큼 사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초인류 기업이 많이 생기면 그 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 국민들도 살기 좋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못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한국에 이제 좌파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가 22%로 되어 있는데 이걸 더 올리겠다고 그러고요. 대기업을 해체하겠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뭐 법인세 올려가지고 뭐 나눠주고 공공부는 일자리 나눠주고 또 뭐 대기업 해체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빼앗아서 나눠주고 하면 당장 먹고 살기는 좋지만 결국은 국가 경제가 망한 것이죠. 그럼 김정은은 이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김정은이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김정은이 뭐 둘 중 안에 하나, 미국에 항복하느냐 아니면은 저항하느냐, 이제 둘 중 안에 하나인데 김정은이가 조금이라도 제정신이 있으면 저항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항하지 못할 것이고 항복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김정은이 당장 항복하기보다는 시간을 어떻게든 질질 끌면서 미국의 힘이 빠지기를 또 뭐 중동 같은 데서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 한국에 집중하던 미국 군대가 그쪽으로 가기를 뭐 이렇게 요행수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과연 넘어갈 것인가? 그렇게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뭐 당장 곧 해결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문제를 몰아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앞으로 잘 결말이 지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김정은이가 이제 완전히 항복하고 미국 편이 돼서 이제 남한에 활동하는 간첩들, 종북 좌파들 이거 전부 다 넘겨주는 거. 미국에 정보기관에 넘겨주고 우리나라에 다 넘겨줘가지고 우리나라 정북 좌파들, 간첩들 다 없애버리고 이랬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될 일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문제고요. 자, 김정은이가 이제 하루빨리 항복이냐 저항이냐를 결정해서 우리나라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망하는 것을 보면 오판을 해서 망하거든요. 김정은이가 오판을 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오판 거짓 이것은 좀 모두가 이제 악한 영이 개입을 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악한 영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에 가담한 사람 중에 아히도벨이 있는데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이제 모사, 군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이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을 냈는데 압살롬이 가서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압살롬이 망하는 계략을 채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이제 압살롬 정권은 끝났다. 반란은 실패다. 그걸 깨닫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결국은 패퇴하고 죽임을 당하고 반란은 끝이 납니다. 악인이 망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주 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고가 비게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결국 핵무기 개발해 놓고 자멸하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포정치는 반드시 권력의 경직화를 수반한다.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정찰 충국과 보위성의 충성 경쟁이 외부에 드러났다.
황병서, 최룡해, 김원홍 등이 너 죽고 나 살기식의 권력투쟁은 언제든지 정권을 흔들 수 있는 뇌관이다. 권력투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 정권이 경제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무너질 수도 있고, 권력투쟁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미국의 압박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이런 아주 위기를 지금 맞고 있으니까 김정은이도 보통 고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걸림돌은 중국이 과연 가만히 있겠는가. 미국이 북한을 지금 집어먹겠다고 하는데 그 중국이 그냥 눈보니 뜨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김정은이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면 북한은 미국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죠. 중국은 이제 손 떼야죠. 그 이제 자기 밥그릇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것인가. 이거 이제 가만히 두고 보게 해야 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 중국에 뭐 당근을 줘야 되는데 그 당근은 아마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주겠죠. 북한을 포기하는 대신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을 유보해 주겠죠. 그것도 일종의 혜택이죠. 중국 경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돈밥 찬밥 가릴 때가 아닌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 문제에 개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들 이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떤가? 러시아는 이제 경제가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고 이렇게 됐습니다. 석유값이 폭락함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의 재정 지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다고 그럽니다. 절반 이하로. 예전에 100이었으면 지금은 한 40.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의원 전원을 초청해서 비공개로 북한 문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직후에 이제 미국의 틸러스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D&A 국장, 이 사람들이 합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이 매번 도발을 통하여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고 우리 동맹과 본토에 점점 더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다.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동맹, 영내 파트너들과 함께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외교 조치를 통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것이다. 평화로운 비핵화라는 목적을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둘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1차적인 목적은 평화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군사력을 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의원 전원 초청 설명회가 끝난 후에 상원의원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엇갈렸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을 좋게 평가를 했고, 또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도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코리스 쿤스, 이 사람은 민주당인데 이 상원 의원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랬습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외교적 측면에서 더 압력을 가할 여지가 있다. 아직까지 외교적으로 조금 더 압력을 가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부 야당 의원은 언론에서 봤던 것처럼 그것 외에는 특별한 정보가 없었다. 트럼프 대북 정책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미군을 북한에 주둔시켜서 김정은의 신변을 보호해 주겠다고 제안을 했을 것, 아니면 할 것,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해줘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 대신 그 김정은 정권이 북한의 영향력에 들어오도록, 북한의,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그 말이 아니고 김정은 정권이 미국의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것이 만약에 실현되면 김정은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어서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일을 추진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아주 최선의 해결책이겠죠. 북핵 문제 완전히 해결, 북한까지 미국의 영향력에 들어오니까 뭐 남북 통일된 거나 진배 없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총한만 안 쓰고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 트럼프의 계획이 과연 실천에 옮겨질 것인가, 이대로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김정은이가 그 권력을 내려놓거나 혹은 미국에게 무릎을 꿇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미제, 앞잡이, 미제 다 때려 죽일 놈 이렇게 하는데 미국 군대가 들어와서 자기를 보호하게 하는 일을 그 자존심이 허락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간지의 논설위원이 논평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은은 봉건시대의 왕이다. 초법적 존재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취약한 체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잊지 못하고 만용과 아집으로 묘지를 팔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 아주 절대 권력자들은 이게 그냥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끝장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입니다. 그 몰락한 독재자들도 그렇고 또 뭐 다른 독재자들 차우세스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김정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전망을 하는 것이 뭐 과히 틀린 전망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의 군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북한의 군부가 오랫동안 선군 정치 때문에 아주 단물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그야말로 편하게 살았죠. 편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김정은의 신변을 보호하고 이렇게 되면 북한 군부는 별로 이제 인기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단물을 빨아먹을 수가 없죠. 미국이 이걸 가만 놔두지도 않고. 그러니 자기들의 권력이 이제 없어지거나 이익이 없어지게 되니까 자기 주머니가 털리는 일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군사전문가 이충훈 박사는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면 군부가 김정은이를 살해할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간지의 논설위원이 김정은이가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어떤 짓을 해도 중국은 우리를 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믿어온 김정은은 원유 공급을 축소하고 자신에게 외과 수술 시 타격까지 용인하겠다고 하는 중국의 변화된 태도에 배신감을 느끼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중국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줄로 알았는데 이게 중국이 미국 편에 붙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김정은의 딜레마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과도한 핵개발과 핵무장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김정은이 집권한 후 5년간 미사일 개발에만 1조 268억 원, 핵무기 개발에는 1조 2천억 원에서 1조 7천억 원이 썼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5년 동안 발사한 탄도미사일만 해도 1,100억 원 어치다. 가랑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시기라면 핵을 안고 스스로 자빠질 날도 머지 않았다. 너무나 돈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북한에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내용의 진의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제 미국 행정부, 의회, 군 여기서는 무슨 서로 약속 짠 것처럼 이제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제어할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미 정부는 분명히 해야 된다.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데 제대로 안 하면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야 된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국무부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북한을 위계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외교 임무를 닫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뭐 대사관, 공관 이런 것을 폐쇄시키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고 북한을 완전히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그런 일도 할 수가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군사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많은 선제 타격 옵션을 가지고 있다. 많은 그 무기들이 있으니까 아직 한번 써보지도 않은 무기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죠. 북한은 칼빈 스노를 위협할 무기가 없으며 어떤 공격 수단을 쓰더라도 쉽게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칼빈 스노가 현재 오키나와 동쪽에 있는데 명령이 떨어지면 2시간 내에 전투기가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의 기본적인 방침이 협상으로 풀어보겠다. 대화보다는 협상이라고 하겠죠. 협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굳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규재 대표가 어제 이 미국의 태도를 논평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김정은이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면